안녕하십니까. 설득컴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성은 교수입니다. 그 순차적으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뭐 이런 순차적으로 메시지 받을 때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고 태도가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에 대한 그 연구 논문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쓴 논문이고 지난 시간에 이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래프에 실린 이 논문에 대해서 논문을 같이 읽었고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 커뮤니케이션 리서치의 2016년도에 실린 이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 논문은 에드 핑크 교수님이랑 같이 쓴 연구 논문이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그 NCA의 Communication and Social Coordination 디비전에서 Distinguished Article Award를 올해 논문상인데 올해 논문상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ICA에서도 Outstanding Contribution of Communication Science Award 특별한 논문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게 이제 truly exemplary한 스타디다 이렇게 이제 평가도 받았고 근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이건 이제 박사 논문 두 논문인데 그 박사 논문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 방법론이 왔고 그 모델이 이제 그 특히 모델이 그 박사 논문에서 나왔고 마이클 웹포트랑 저랑 조이너, 레아박스, 제니 칼스턴 교수랑 같이 한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또 가지고 와서 하게 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잘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게 이제 이 연구였죠. 근데 이 연구가 있고 오늘은 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앞에 연구는 사실은 거의 유사한 연구인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이건 뭐냐면은 이번도 똑같이 어떤 정치 후보를 주고 그 두 후보가 있는데 두 후보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내가 초기에 이제 A 후보를 선택을 하면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 원래 이제 원래 그 참여자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야 이게 이제 그 어떤 지역에서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수많은 그 뉴스 기사들을 다 모아서 놓고 그게 이제 컴퓨터가 랜덤하게 기사 하나씩 뽑아서 너한테 보여주는 거라고 하지만 하고 봤더니 계속 그 내가 그 원래 선호했던 그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인포메이션이든지 아니면은 그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포메이션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내 초기 태도에 반하는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주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이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특히 이제 이게 strong party identification 그 어떤 정파성이 강한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제 태도를 측정을 한 건데 그냥 끝에만 측정한 게 아니라 매번 메시지가 나갈 때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서 속여서도 이렇게 또 측정을 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 번 측정을 하니까 평균인데 이렇게 나와서 이런 트레젝토리를 분석을 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진폭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모델 이거 전체를 이 비서형적인 모형인데 이거 전체를 어떤 수학적인 그 공식으로 제시를 하고 그런 이제 공식을 그냥 한번 어느 정도 맞는지를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연구 그래서 우리가 Belief Trajectory 2라고 붙였고 Sequence Information Integration은 우리 하는 모델인데 근데 이제 이건 툴에서 어떤 거냐면은 Candidate Evaluation Trajectory인데 in response to negative incongruent information, 네거티브하게 incongruent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받을 때 사람 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여기서 사실 띠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네거티브한 인포메이션을 계속 받을 때 태도가 계속 안 바뀌고 뭐 계속 확신을 계속 자기가 합리화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진다는 뭐 이런 그 모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나 이것도 뭐 하여간 시간도 오래 걸렸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자
보면 그래서 이제 in most cases the relevant information is not limited to one piece of information given at a time. 우리가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받고 태도를 결정하게 될 때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받는 게 아니라 multiple pieces of information을 대부분 받게 된다. over time 여러 그러니까 시간에 걸쳐서.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뭐 통합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그 유명한 띠오리는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띠오리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정보들이 얼마나 이제 포지티브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각각의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웨이트랑 스케일 밸류를 곱하면은 그게 정보의 어떤 이펙트가 되고, 그런 이펙트가 여러 개의 맵에서 있을 때는 이게 합쳐서 된다. 이게 피시바인 에이진의 그 티오리 오브 리전드 액션도 굉장히 똑같은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다 컨비네터리 에리티브 체인지 마들이라고 하고 수학적 마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 마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거는 이제 시스템 에릭한 프로세싱을 할 때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은, 이런 것들은 일단 시스테믹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에서는 어떤 뭐 적용될 수 있는 이론. 그러나 많은 경우는 뭐 휴리스틱하게 하니까 어떤 방편적으로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모형 한 가지 뭐 인포메이션 쓴다든지, 맨 나중에 인포메이션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 쓴다든지, 첫 번째 제시한 인포메이션 쓴다든지, 이런 거는 이 모형이랑은 다르다. 그러나 이제 보면 예전서부터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는, 야, 이게 태도를 여러 번 재면 여러 번 재면은 우리가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 해서 이 브렘 앤 위크운드가 한 아주 고전적으로 잘 이 커넥 디서넌스 연구인데, 인지 부자 연구인데 여러 번 쟀어요. 4번을 재요. 4번을. 그래서 이게 또 사실 굉장히 훌륭한 연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도 있고, 카프렌즈 핑크, 이건 제가 한 연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JOC 실는 연구도 있고, 카프렌즈 핑크가 이제 컴퓨터 마우스 테크닉을 프로그램 짜서 이제 한 연구가 있고, 벨로커 노아 카프만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소셜 사이콜로지스트인데, 이 사람도 이 카프렌즈 핑크 교수와 별개로 이 컴퓨터 마우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갖고 어떤 대상이 있으면 대상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고, 너가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메시지를 해서, 이 태도 트레젝토리를 구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어요. 이게 또 굉장히 잘 좋은 연구고, 다이내믹 디시전 메이킹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2012년도에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래프에 실린 논문에 이제 시퀀스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마들이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분석했죠. 그때는 어떻게 했냐? 컨그런트 인포메이션과 인컨그런트 인포메이션을 얼터너티브하게 이렇게 교대해가면서 제시를 하면 이렇게 이런 게 나오니까 뭐 관찰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 한번 했는데, 이거 하고 말고 이게 말고 완전히 네거티브한 인포메이션, 아니 인컨그런트 인포메이션만 계속 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변할까,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일단 막 무조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이게 이제 시퀀스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마들이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인포메이션 받을 때는 타워가 1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웨이시 있고, 이니지 이렇게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션 티어리를 이용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요 위에 파트가 중요한데, 요 위에 파트 보면은 요게 그 첫 번째 인포메이션의 중요성과 이제 밸런스 곱한 거가 이렇게 해서 정해지면, 또 그 다음번에는 또 이제 그게 그 웨이시 또 적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수학적으로 약간 이제 그 미흡한 점이 있고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젝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트레젝토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얘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하는데 이제 이 논문을 읽고 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데 지금 한 명이 지금 최근에 이제 박사학위를 디펜스한 아주 훌륭한 학생 한 명이 지금 이 모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자기랑도 수학도 잘 이렇게 수학적 모형을 새로 개발하고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모형이 또 발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요게 커뮤니케이션 모노그래프에 실린 논문인데 요게 이제 얼터너티블리 이제 이걸 컨그런트 인컨그런트 제시하면서 이 트레젝토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테스트했고 근데 이번 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인컨그런트 인포메이션만 계속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엑셀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일정 정도의 초기 값들을 주고 그래서 이제 하면 계속 네거티브한 인포메이션만 주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쭉 변하게 되는데 이게 난리니한 마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그 이니셜 웨이트 높을 때 그 초기 태도에 확실히 높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거고 그러니까 초기에 확실히 약한 경우는 처음에 세게 떨어지지만 나중엔 좀 더 완만해지는 이런 커브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도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모델도 있고 뭐 이걸 변형시켜서 좀 더 확장시킨다면은 아예 그냥 전혀 변하지 않는 모형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네거티브 인포메이션 계속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완전 변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꽤 있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하여간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티어리에면은 이렇게 이제 변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쓸 때 일단 이걸 가장 심플리파이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순차적으로 인포메이션이 주어지는데 일단 웨이트도 똑같고 스케일 밸류도 똑같다고 계산하면 네거티브한 정도 똑같은 인포메이션 주제는 다르겠죠. 뭐에 대해 칭찬받았다 뭐에 대해서 상대 후보 칭찬받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후보가 무슨 잘못을 했고 뭐 고소를 당했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이게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하다고 봤을 때 그런 모형을 되게 이제 굉장히 간단한 수치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 변화 정도 0이라는 0에서부터 그때까지의 태도의 변화 정도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를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았을 때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분수가 있고 해서 리그레션 테스트할 수 없는데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요거를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뒤집어요. 근데 일종의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 로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인버스 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게 없어지면서 요 모델이 요게 요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요거의 분수는 타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회귀 분석의 모형으로 바뀌어요. 근데 다시 하면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렇게 그럼 B0는 요거다. 베타 1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전체 값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뒤집으면은 이런 모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럼 이것도 리그레이션 마등으로 테스트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했고 스타디 1 있고 스타디 2가 있는데 스타디 1에서 Strengths of Party Identification and Candidate Evaluation 이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죠. 이게 가설을 한 거고 아까 가설은 아까 위에 표에서 이야기한 거랑 같은 거고 메서드는 이제 자 이야기했듯이 컴퓨터 화면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원래 다 짰는데 다 짜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있고 두 가성적인 선거입니다. 읽고 유권자처럼 이제 한번 최대한 반응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일종 시나리오 연구죠. 근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기 후보가 두 후보가 있는데 데모크렛, 리퍼블리칸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가장 간단한 인포메이션만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후보에 대한 평가 그 태도를 측정을 하고
0에서도 100까지 사이에서 점수를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지금부터 후보에 대한 인포메이션 뉴스 기사를 보게 되는데, 이 뉴스 기사는 굉장히 많은 선거 기사의 풀에서 랜덤하게 빼서 여러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진짜 우연히 보면 계속 자기가 애초에 선택했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 또는 선택하지 않았던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인포메이션만 계속 받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그 후보에 대한 태도를 표시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근데 뭐 그 횟수는 또 컴퓨터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번 나간 거예요. 근데 매번 여론조사가 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총 제가 기억할 때 12번인가를 태도를 표시하게 해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0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번 정도 해서 마지막이 이제 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고. 그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룹을, 이게 이제 데모크래시나 리퍼블리칸 이건 간에 태도가 초기 태도, 아니, 정파성이 분명한 사람들 을 그룹을 나눠서 그 사람들의 평균적인 트레젝토리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태도가 정치 정체성이 약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이제 평균적으로 트레젝토리를 그려서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 분석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initial candidate formation, campaign information and pre-election polls, 이것도 이제 컨트롤 컨디션이 있고 인 컨트롤 컨디션이 있고, 프리 테스트를 또 해서 이제 아리클을 테스트를 하게 됐고, pre-election polls는 여론조사인데, 이거는 뭐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once or several times 했는데 이제 매번 한 거고. 자, to what degree do you prefer one candidate over the other in the right person for the position?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그 자리에 그 사람, 그 후보가 적당하냐 이렇게 해서 하고, strength of party identification 측정하고, effect of pre-election polls on evaluation. 근데 이제 이 pre-election poll을 한 집단이랑 하지 않은 집단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최종적인 태도 변화가.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한 사람마다 10번씩 한 거예요. 근데 10번씩. 예? 한 사람마다 10번씩 했고. 그래서 그럼 각 개인마다 다 트레젝토리 나가겠죠. 근데 이거를 다 이제 그 서머라이즈 하는 거죠. 다 서머라이즈를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 핏을 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수학적인 모델에 맞게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거 Pooled Time Series Cross Section Data.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서 내가 그 수학적 모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일단 독립변이 뭐가 되냐면은 그 시간에 대한 타임, 몇 번째 인포메이션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하나의 그 변수가 쫙 있어야 되죠. 이건 첫 번째 거다, 두 번째다, 아니 세 번째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하듯이 타임이라는 변수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따로 이제 데이터에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에 쟀을 때 태도, 두 번째 태도, 이렇게 이제 이게 within variable이라는데, within subject variable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거를 between subject variable로 따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한 사람마다 여러 개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데 크로스 섹션 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분석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한 사람들마다 11번씩 했는데, 그래서 11 cross sectional time series case of appeared in each case of 그 128명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한 사람마다 11번씩 했는데, 이거를 각각의 한 번 할 때마다 그거를 다 태도의 변화라고 해서 이걸 다시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128명인데 한 사람이 11케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도 11케이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게 쫙 펼치면 5000케이스인가 돼요. 이게 1408케이스가 돼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렇게 변수를 새로 만들면 그게 이제 이거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하면은 요 타임 가지고 태도를 프리디트 할 수 있어요. 근데 타임 가지고 태도 변화준다 프리디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픽스트 이펙트 마들이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각 그 사람마다 이 한 사람이 10개를 11개를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별로 독립적이지 않고 이 사람의 효과가 있어요. 그 개인의 효과. 근데 그 개인의 효과를 하나씩 하나씩 다 통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변수로 넣어서 이게 모든 사람의 그 개인별 효과, 개인의 태도 변화 효과를 개인의 성향이든지 개인의 그걸 딱 이제 그거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근데 그걸 아, 무슨 더미 베리어블 넣어서 어 이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프 자체는 이제 이런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란리니어 리그레이션으로 해서 그 SPS에서도 이제 란리니어 리그레이션인데 비정지 모델 핏하는 게 있는데 모델 핏 했더니 이렇게 이제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시그니피컨트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칸스탄트 시그니피컨트하고 이 베터 시그니피컨트 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둘러서 나오고 이걸 이제 뒤집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식을 만들면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했더니 대부분의 가설이 서포트가 됐어요. 근데 H2는 서포트가 안 됐네. 근데 difference or rate of decrease. 여기서 strong이랑 weak 간의 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significant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스타디를 했어요. 두 번째 스타디는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스타디에서는 이슈 인포메이션을 다 안 줬나 그랬는데 이거는 바꿔서 한 컨디션은 이슈에 대해서 후보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정보를 맨 처음에 주고 어떤 한 컨디션에서는 그 정보를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슈 총기 규제와 낙태에 대해서 이 후보자가 찬성하더라 반대하더라는 걸 주고 측정을 하면 사람들이 훨씬 더 아, 초기에 더 확신 있게 투표를 결정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똑같은 스타일로 다시 또 실험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요거는 이제 스트롱 파리니피케이션, 윅 파리니피케이션이고 요거는 스페시픽 이슈 포지션 인포메이션이 제출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제출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더 완만하게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제출을 그 이슈 인포였을 때는 초기의 태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하고 이거는 이제 영어를 다 맞춰놓고 한 거예요. 영어를 다 맞춰놓고 기울기만을 보려고 기울기 변화를 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이거 돌렸더니 결과가 잘 나왔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실험 연구고 되게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한계도 있지만 에티튜드, 트레젝토리, 에티튜드를 태도를 여러 번 측정을 하고 그게 트레젝토리를 봤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고 사실 뭐 이거 데이터 컬렉션 하는데도 엄청나게 공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그 데이터 분석을 하고 논문 쓰는데도 몇 년이 걸려서 결국은 이제 퍼블리시한 연구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게 이제 어떤 좋은 연구의 어떤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킨다면은 수학적인 모형이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 컬렉션이든지 하면은 또 좋은 연구들을 또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다 사실은 이제 그 모티베이티드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모티베이티드 인포메이션 보여주고 뭐 결국은 사람들 간의 태도가 또 갈라지고 똑같은 인포메이션 받아도 태도가 또 서로 더 갈라지고 양극화를 보여주는 이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